공부할 때마다 집중이 안 되거나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합격 수기를 쓰는 나 자신을 상상하며 다시 펜을 들곤 했는데 드디어 이날이 오다니 짜릿합니다. 저는 학부 시절을 식품영양학과로 지낸 게 아니고 조리과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방통대로 3학년 편입한 후 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영양사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문제집이 좋은지, 유명한 출판사가 어딘지, 시험이 어떤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도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당연히 정보를 교환할 인맥도 없었어요. 저한테 대방열림 고시학원 선택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어떤 계기가 있다고 말하는 게 더 꾸며내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당연했어요. 도움이 필요했으니 등록했습니다. 저처럼 어디 기댈 곳 없으신 분들은 인강 듣는 거 추천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집을 썼느냐보다도 합격할 수 있었던 90%는 인강 수업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시험도 인강 수업에서 나오는 게 많았어요. 이건 정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일단 계획은 대방열림 고시학원 현장 강의 시간표대로 하루에 6강을 듣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공부에 손을 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데도 한 세월 걸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못 알아듣는 게 반이라서 강의를 되감기하다 보니 또 늦어지더라고요. 처음 계획했던 강의 1회독 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1달 반 잡았는데 실제로는 거의 2달 반 걸렸어요. 제 공부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인강 듣기, 해당 강의에서 교수님들이 풀어오라고 하신 문제들 풀기, 복습용 필기자료 만들기, 모든 강의를 다 들은 후 다시 처음부터 듣기입니다. 인강은 2회독 했는데 사실 1회 완강하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시험 보기 전까지 2번은 못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회 완강 후에 2번째 들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들었다고 아는 내용들이 생겨서 아는 부분은 빨리 넘기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골라 듣기도 하고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 보니 2번째 들을 때는 한 2주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2번 듣고 나서 왜 인강을 2번 들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확실히 처음 들을 때보다 머리에 잘 들어와요. 특히나 이해 못한 부분에서는 신기하게도 2번째 들을 때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처음 한번 완강할 때 2달 반이 걸린 이유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되감기하다 보니 진도도 안 나가고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그냥 넘기면서 첫 회독 때는 진도 나가는 걸 목표로 넘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넘어갔어요.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모르는 거 붙잡고 있어서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은 진도를 나가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학원 교재에 필기했고 한 단원을 다 들으면 그 단원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A4 용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 손으로 적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노동에 가까운 일인데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는 집중이 안 될 때 집중력을 높여주고 무엇보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료 실력화를 해줍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이론이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혹은 일일이 찾기 힘들 때 제가 적어놓은 필기로 찾아보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기한 것들을 교시별로 나누어 파일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에는 교수님들이 올려주신 이론 프린트나 문제를 프린트해서 같이 껴두었습니다. 저는 약 3개월 동안 시험을 준비했는데 2달 반 정도는 인강 들으면서 이론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험 2주 전부터 모의고사 문제집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론 한 3주 전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 많은 분들께서 한두 군데의 출판사 문제집을 다 회독해서 공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푼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몇천 문제를 며칠 동안 몰아서 풀려니까 문제를 풀다가 지겨워서 더 머리가 굳는 기분이었어요. 하도 글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점점 문제를 해독하는데도 처음보다 버퍼링이 걸리기만 했어요. 너무 지쳐서 저는 모의고사는 문제 풀기, 해설 정리,
이렇게 1회독씩만 했어요. 다만 저는 이상하게 문제집 욕심이 많아서 거의 모든 출판사 문제집을 샀어요. 그래서 한 권을 반복해독 안 했을 뿐이지 몇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파트가 많이 나오는지, 내가 잘 틀리는 게 뭔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감이 와요. 확실히 이론만 볼 때보다 문제를 풀어봐야 이해가 잘 돼요. 인강 들으면서 사용한 대방열림의 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장점은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기출 문제가 이젠 공개되었다고 해도 그게 저작권이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다른 책에도 있지만 대방열림은 과목과 단원별로 같은 기출 문제를 모아놓아서 보기 편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변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도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 부분은 수업을 듣다 보면 페이지마다 중요 표시가 없는 게 없어서 처음에는 뭐 죄다 중요하대 라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중요한 것만 골라서 담아낸 책이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문제집은 안 사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문제집 수집가도 아니고 너무 잔뜩 샀기 때문이죠. 근데 시험 앞두고 불안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대방열림 모의고사가 해설이 진짜 잘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반 출판사에 나온 책들은 문제수는 많은데 해설은 친절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3-4일 전 쿠팡 로켓 배송으로 급하게 시켰어요. 사실 이미 대방열림 교재는 인강용이 있었으니까 더 안 샀던 거고, 새로 나온 책이라길래 얼마나 쪽집게 같을지 알 수 없어서 끝까지 안 사다 산 건데 사길 잘했어요. 정말 해설이 끝내주게 친절합니다. 해설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이론도 같이 있어서 효율적인 문제집이에요. 근데 열린 모의고사 4-5의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여태까지 높진 않아도 합격 점수였는데 마지막으로 풀어본 문제집에서 2번이나 불합격 점수가 나와서 의지상실되고 멘탈 탈탈 털립니다. 이때는 모의고사 점수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카페에 검색해보니 확실히 일부러 시험보다 높은 난이도로 구성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대방열림에서 예상 문제를 파일로 공유해줬습니다. 문자로 수강생들에게 공유해줬어요. 이것도 다운받아서 풀어봤어요. 그냥 1회 분량이라 특별한 건 없었고, 다만 이 시험지로 시험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 날 잡고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풀었어요. 제가 이때 밤낮이 바뀌어 있어서 시험 볼 때 졸게 될까봐 일부러 시간 맞춰서 연습했어요. 시험 연습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시험 당일 대방열림에서 나눠주신 기출 예상 문제지를 받았었는데 그 문제지의 영양학이었나 식사요법이었나 시험 문제에 같은 유형의 문제가 여러 개 나와서 풀면서도 감탄하면서 풀었어요. 대방열림 교수님들 진짜 용해요. 저는 대방열림 고시학원에 진짜 감사해요. 결제하려고 상담차 전화했을 땐 직원분께서 그냥 이 인강만 들으면 된다. 우리 교재만 풀면 된다. 다른 건 안 보셔도 될 정도라고 하시길래 영업성 발언이라 생각하고 사실 한 귀로 흘렸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과장하는 것 같죠? 전 진짜 대방열림 고시학원이 합격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이른 아침부터 기출 예상 문제 시험지 나눠주신다고 학원 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시면 그것도 묘하게 든든했어요. 예상 문제 나눠주시러 왔을 뿐인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배웠던 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괜히 내 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날 눈이 왔거든요. 아침이라 깜깜하고 일찍부터 나와서 시험지 나눠주시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교시별로 주어지는 쉬는 시간 30분 동안에는 대단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화장실 한 번만 다녀와도 30분은 금방 흐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볼 용도로 과목별로 부족한 부분을 따로 필기해 가서 그것만 한 번 눈으로 읽었어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 내가 모르는 중요한 부분을 적어둔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시험장 가는 길이나 시험장에서 볼 수 있도록 강의에 대해서 후기를 적어보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의 없었으면 전 합격 못했을 거예요. 노베이스인 저에게 강의는 정말 빛과 소금이었어요. 물론 처음엔 강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초반에 그 어려움만 잘 넘기면 어느 순간 강의도 이해가 잘 됩니다. 교수님별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그냥 최고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설명도 너무 쉽게 해주세요. 생리학, 생화학, 식품위생 담당 김지연 교수님은 목소리랑 발음이 너무 또랑또랑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와서 좋았다는 말밖엔 고작해야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생화학, 생리학, 미생물학 등 어려운 과목들을 강의해 주셨는데 교수님의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과목들 자체가 어려워서 처음엔 고생을 했는데 후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다시 강의를 들으니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없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술술 다 말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양학, 식사요법, 조리원리 담당 이경영 교수님은 마찬가지로 최고십니다. 이런 말밖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설명 최고입니다. 수업도 참 재밌게 하셔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이경영 교수님은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중률 장난 아니세요.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제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료실에 올려주신 최종 요약본들도 진짜 최고예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모두 주셨어요. 이 요약본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처음엔 제가 직접 요약해야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고 프린트도 안 했다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공부할 양이 많다 보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살려고 프린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급식, 식품위생관계법규 담당 이진아 교수님은 정말 쉽게 외우게 해주십니다. 과목들이 대부분 암기 과목이었는데 사실 암기 과목은 수업 때 머리에 바로 들어와야 나중에 고생 안 하잖아요.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수업에서 이 시간에 끝내자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실제로 단체급식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수업 시간에 듣고 그 자리에서 외워진 게 많아서 양이 많은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공부할 때 제일 힘 안 들이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진아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과목들은 저한테는 점수 올려주는 효자 과목 중 하나였어요. 정말 신기해요. 수업 시간에 들은 설명으로 한 방에 딱 입력된 게. 그리고 요약본 자료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외우는 것도 창의적으로 외우게 해주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그나마 숨 쉴 틈이 있는 과목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영양교육이 처음에는 효자 과목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이 과목이 은근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거든요. 우기면 정답이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차라리 뭘 몰랐을 때는 쉽게 생각해서 답이 잘 골라지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헷갈려요. 왜 이게 답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승훈 교수님께서 키워드를 딱 잡아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잡생각 없이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이 은근히 이해보다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하고 외우는 과목 아닐까 싶었어요. 이해하려고 할수록 헷갈리는 미지의 과목입니다. 그래도 점수로는 효도를 톡톡히 해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절대 대충 보지 말고 점수 챙겨가야 합니다. 식품학 자체가 초반 단원들이 좀 어려워서 익숙해지기까지 제일 오래 걸린 과목이에요. 그래도 뒤로 갈수록 쉬워지는 느낌입니다. 김만수 교수님께서 개념을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초등학생들 가르쳐 주시듯이 기본적인 것도 알려주시니까 좋았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계속해서 되물어 주시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험 생활이 저에겐 의미가 큽니다. 사실 공부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었던지라 이렇게 무언가 열심히 공부해본 게 처음이에요. 이번 공부를 통해 공부의 재미도 알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더 매달렸어요. 집 앞 스터디 카페에서 매일 다음날 아침까지 공부하고 집 와서 자고 다시 스터디 카페 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 12시간에서 18시간이었어요. 물론 그 시간 내내 공부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10시간 앉아있는데 30분만 공부했던 날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도 두고 다녔습니다. 어떻게든 공부하고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집중이 안 될 때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손목에 파스도 붙여보고 집중이 안 되면 녹음기 켜서 스스로 읽어가면서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하려고 나름 고군분투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생화학의 TCA외로 공부할 때 저는 안 그래도 노베이스의 이과머리가 없어서 영상 속 교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되감기를 해서 다시 들어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영어는 뭐고 숫자는 뭐고 가역이니 비가역이니 다 무슨 소릴까. 그래서 TCA 외로 처음 공부하던 날 스스로 스트레스에 못 이겨 새벽에 아무도 없는 스터디 카페에서 울었어요. 다 큰 어른이요.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앞이 막막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간절히 합격하고 싶었거든요. 일까지 그만두고 올인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살면서 공부하다 안 풀린다고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열정이었나 봐요. 감정이 동요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선택한 방법은 일단 넘어가기였어요. 일단 넘어가고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차근차근 강의를 재생하니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빈 종이 하나 주면 해당 과정부터 구연산회로는 안 보고도 그려요. 절대 못할 것 같았던 걸 이해하고 나니 몰려오는 짜릿함이 좋더라고요. 공부가 끝나고 제가 사용한 교재들을 모아두니 이만큼 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이해지거나 게을러질 때마다 동기부여가 돼주었던 글귀를 남깁니다.